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61회차고요. 61회차의 1번부터 16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무슨 시대인지 봐야겠죠.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에 이 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다. 약 8,000년 전에 형성된 집터에서는 가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비롯해서 이음낚시, 그물추 등이 출토되었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니까 이거 신석기구나 라는 거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자, 신석기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는 거 구석기죠. 고인돌 돌널 무덤을 축조하는 거는 청동기고요.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역하였다. 명도전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선사시대에서 넘어가는 청동기 그 뒤쪽에 이제 철기시대로 나와야겠죠? 아닙니다. 신석기 아니죠.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요게 신석기 특징이 되겠네요. 4번으로 찾아주시고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 넘어가야겠죠. 청동기하고 뒤시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됩니다. 1번에 4번으로 신석기 특징 찾아주시고요.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 2번 지내네요.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고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 등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삼한이네요. 삼한. 자,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죠. 그리고 소도를 다스리는 천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재정 분리로 좀 진행이 됐었죠. 1번이 답이고 연나라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은 거 고조선,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거 옥저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이거 부여 특징이고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유명하였다. 이거는 동예라는 국가의 특징이죠. 이번에 삼한의 특징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벼슬은 16품계가 있다. 좌평이라는 이 벼슬이 있고요. 그 나라의 지방은 5방이 있다. 그리고 웅진성이라는 익숙한 게 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좌평, 오방, 웅진성 이런 거에서 이거 백제다 라고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골품 제도인데 신라 거죠. 신라.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고구려네요. 지방 장관으로 욕살, 철역은지 등이 있었다. 고구려. 위화부, 영객부 등의 중앙관서를 설치하였다. 이거 신라 겁니다. 위화부는 인사랑 관련된 거고 영객부는 이제 이 객을 접견하는 맞이하는 거에 있었던 중앙관서라서 신라에 해당하는 거고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게 백제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네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고 후연을 공격하고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다. 광개토대왕이네요. 광개토대왕. 네,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1번이 답이네요.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광개토대왕 이전에 소수림왕이 하는 겁니다. 이거 소수림. 낙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 미천왕이라고 있었고요.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시행하는 거 고국천왕이라고 있었어요. 고국천왕. 당나라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상당히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이죠. 영유왕입니다. 나중에 뒤시기에 나오는 4번에 1번이에요. 자, 5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실입니다. 그는 블라블라블라 무예가를 짓고 정토신앙을 전파해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원효대사네요. 자, 원효대사의 활동으로 옳은 거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을 합니다.
서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게 다르지 않고 화쟁사상 모두가 다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죠. 1번이 답이고요. 구법 순례기인 왕호천축국전을 남기는 거, 해초가 남기는 거고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는 사람은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있었죠.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었다. 원광법사가 하는 거고요.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는 거는 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번에 1번이에요. 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연흥 2년에 여경, 계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류를 올렸다. 계로왕.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해서 나왔으므로 원래 우호가 돈독했었는데 고구려 선조의 고국 원왕이 이 우호를 가볍게 깨트리고 군사를 지휘해서 우리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신, 계로왕의 선조, 백제의 선조인 근수고 왕이 군대를 정비하고 공격을 해서 쇠의 머리를 베어서 높이 매다니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했다. 그런데 고구려가 점점 강성해져서 침략하고 위협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30년이 이어졌다 생략하고 장수를 보내서 우리 백제를 좀 구원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계로왕이 중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줄 군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뭔가 고구려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겠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수도를 남쪽으로 쑥 옮겨버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배경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는 거 살수대첩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계로왕 시기하고 전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수나라 당나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니까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계로왕의 뒤에 이미 한성을 다 뺏기고 웅진으로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배경이 될 수 없겠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도 계로왕 뒤에 나오는 웅진 시기도 아닌 저기 뒤쪽에 사비로 이사한 시점의 일이니까 한참 나중의 일이고요.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하였다. 이거 완전히 백제 망할 때 일이죠. 한참 뒤의 일이에요.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위기를 느끼고 계로왕이 이런 거를 보내는 거죠. 5번이 배경이 될 수 있는 사건이겠죠. 자, 6번에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7번으로 올라갈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대신 연정토가 12성과 3,500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해왔다. 왕이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의복, 물품, 식량, 집을 주었다. 신라에 항복을 했다. 고구려의 대신이 성과 백성을 이끌고 투항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고구려 멸망입니다. 고구려 멸망. 가는 고구려 멸망이고요. 나를 볼게요.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 신라 군사가 공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말 3만여 피를 얻었는데 남겨놓은 병장기의 수도 그 정도가 되었다. 지금 보니까 매소성이라고 나와요. 매소성과 기벌포가 나오는 거는 백제 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신뢰가 깨져가지고 이 둘이 싸우는 시점이 이제 나가 되겠죠. 이거는 나당전쟁 시기네요. 그래서 찾으면 윤충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지금 찾아야 돼요.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해서 함락하였다. 이거는 백제 의자왕이 즉위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직은 좀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 초반의 일이기 때문에 사이에 못 들어오고 가에 이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아니고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네,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이 실패를 하고 이제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덕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여기 고구려를 이제 품에 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당나라하고 삐그덕대면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2번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키는 거는 이거 한참 전이에요. 나당연합군이 생겼기 때문에 백제도 망하고 고구려도 이렇게 멸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겠죠.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건 이거보다도 더 먼저입니다. 한참 이전의 일이고요.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다. 부여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어요. 시기상으로 가에 이전이 돼야겠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거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에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에 웅천주의 도독 김헌창이 난을 일으켜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하고 연호를 정했다더군. 뭐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더니 나라 이름이랑 연호까지 정했대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모양이야. 그럼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어느 특정 지역의 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을 칭하고 연호를 정하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는 시점은 진흥왕 시기입니다. 좀 한참 앞선 시기죠. 지금 이 사건은 신라 하대의 일인데 이거는 좀 앞선 시기, 한참 위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는 건 더 옛날이죠. 이거 지증왕 때 일이니까 한참 앞선 시기네요. 신라의 거의 상대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신문왕이 하는 일이죠. 신문왕, 엄밀히 따지면 중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그쵸? 이런 봉기가 일어나겠죠. 지금 막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왕답게 뭔가 치세를 하지 못하고 너도 나도 서로 왕을 하겠다고 일어나는 신라 하대의 혼란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4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고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는 거 상당히 초반 부분이죠. 법흥왕 때 일이니까 뒤에 올 수가 없겠죠. 자, 8번에 4번이고요. 9번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신순겸 장군의 충정을 기리는 대구 표충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공산 전투 당시에 위기에 빠진 왕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왕건을 대신해서 갑옷을 바꿔 입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죠. 신순겸. 자, 왕건입니다. 이 왕은 옳은 거 골라볼게요.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합니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을 하는 거, 12목이라는 거 나오면 성종, 고려의 성종임금 떠올려 주시고 외침에 대비해서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는 거는 저기 뒷시기에 현종 시기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되겠죠. 나성을 축조하는 시점. 거란 침략을 받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테두리에 뭔가를 쌓아야겠다라고 해서 나성 축조를 합니다. 마지막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던 강감찬의 건의로 이 나성 축조를 하게 돼요.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형고를 운영하는 것은 고려의 예종이라는 임금입니다. 예종.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서 과거제를 시행하는 것은 4번째 왕으로 등극했었던 광종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왕건의 일로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문이에게 말하고 있다. 대문이. 흑수말갈이 몰래 당에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흑수말갈을 정벌하라. 근데 대문예가 이걸 좀 말리고 있어요. 근데 왕은 지금 노발대발하면서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당나라 흑수말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나라는 지금 발해고요. 이거는 발해의 무왕 때 일입니다. 자, 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지금 막 공격하라고 하고 있죠. 정벌하라고. 이 왕을 지칭하는 호칭에는 그 왕의 치세의 성격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무예할 때, 무술할 때 그 무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전투와 관련된 치세기의 업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무왕의 업적. 장문유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하였다. 요게 무왕의 업적,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먼저 골라주시고요. 구서당 10종의 군사 조직을 갖추는 거는 이거 통일신라 얘기고 발해가 아니라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는 거는 백제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이고요.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신라의 문무왕이 하는 거고요. 고구려 유민을 모아서 동모산에 나라를 세우는 거는 발해의 시조이죠. 대조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11번.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00년 태봉의 이음, 태봉제.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가라는 인물이 세운 나라 태봉. 태봉이 도읍 철원. 태봉제가 열린다. 강원도 철원이 나오고 태봉이 있고 신라 왕족의 출신이다. 궁예죠. 궁예가 국호를 여러 번 바꿔요. 태봉이라고도 하고 마진이라고도 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치세기를 보내죠. 자,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한 거는 이제 왕건이 나중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낙타도 묶어서 굶어 죽이고 하잖아요.
미륵부를 자초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쵸?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하는 거는 견훤이 하는 거예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고 노비 안건법을 시행을 해서 재정을 확충하였다. 이거 광종이 하는 거죠. 고려 광종이 하는 거고 청계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장악하는 거는 신라의 장보고가 하는 일입니다. 통일신라 장보고. 자, 11번에 국리랑 관련된 걸로 2번 골라줄게요. 12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자, 이 시의 제목은 송인으로 고려시대 문인 정지상이 서경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다. 서경 출신인 그는 묘청 등과 함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개경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나자 김부식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서경천도 운동이잖아요. 서경천도 운동. 요 시점을 골라주는 건데 우선은 이걸 왜 하냐면 개경의 운세가 다 했기 때문에 이자겸의 난 같은 거 지금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개경 말고 서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거는 실패를 하고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 시기로 골라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이에요. 자, 13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충원 형제가 왕을 협박하여 창락궁에 요패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다. 최충헌, 이 뭔가 최씨무신 정권이 생겨나는 어떤 시점의 문제인 것 같고, 자, 나를 볼게요. 유경이 최의를 죽인 뒤에 왕에게 아래워서 정방을 편전 옆에 두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하였다. 최의가 죽으면서 최씨무신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향을 제거하는 거 강조의 정변인데 이거를 구실로 거란이 2차 침략을 하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최씨무신 정권이 등장하기 훨씬 앞선 시기의 일이에요. 사이에 못 들어오네요.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진도에서 항전하였다. 이거 뒤에 나올 수 있는 일이죠. 최씨무신 정권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대몽항쟁의 끝부분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고 뒷시기에 나오는 일이에요.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이게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 만적은 최충원 집안의 노비입니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본인도 뭔가 이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일종의 신분해방운동에 가까운 이 만적의 난이라는 걸 일으키려고 했다가 중간에 발각이 되고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실패를 하게 되죠. 자, 3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번이고요. 조이총과 김보당은 그냥 거의 따닥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정중부처럼 이렇게 무신정변 딱 일어났을 때 이 무신들에게 대항을 해서 다시 정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했었던 그런 액션이 있었어요. 그게 조이총이랑 김보당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일들은 거의 1년 단위로 따닥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거 가해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이다. 3번 찾아줄게요. 14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수령옹주의 묘지명이다. 왕족인 왕혼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3남 1녀를 홀로 키웠으나 딸이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가자 그 슬픔으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 시기에는 많은 여성이 공녀로 끌려갔다. 원간섭기겠죠? 자, 우리가 찾는 거 원간섭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맞는 거. 농사직설을 편찬하는 학자는 조선시대 넘어가야 볼 수 있죠? 세종조 때잖아요.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은 원간섭기보다 한참 앞선 시대에 이거 거란을 무찌르려고 만든 거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정동행성에서 회의하는 관리는 볼 수 있겠죠. 원간섭기 때 진짜 저기 일본까지 정벌하려고 만든 게 정동행성이니까 3번은 볼 수가 있는 모습. 삼강행실도 읽고 있는 양반이나 백운동 서원 나오는 건 전부 다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네, 15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엄사상의 요지를 정리한 화엄일승 법계도를 저술했다.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을 했고 관음신앙을 강조하였다. 의상입니다. 의상. 의상대사.
나는 귀법사의 주지로서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하고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향가 보현 시번가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이 사람은 균여라는 사람이고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왕족이네요. 11세에 출가하였다.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법을 토론하고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귀국,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했으며 교선 통합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관 겸수를 제청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이네요. 의천. 라. 12세에 출가하였다. 수행상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천태의 교리에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강진 만덕사에서 백령결사를 결성하였다. 이 사람은 요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맞게 연결된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가가 누구죠? 의상이네요.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의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해심이에요. 해심. 잘못되어 있네요.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한 거는 균여가 아니고 이건 진울이죠. 이건 진울 아니네요.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거 의천이 하는 거 맞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3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번 찾아주시고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을 하는 거는 요새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의선사 또는 도의국사라고 하는 그 승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건데 승과에 합격을 하고 왕사에 임명되었다. 전부 다 왕사에 임명된 거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번에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16번,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 작품은 이규보가 예성강 하구의 전경을 묘사한 시입니다. 이규보, 예성강 하구, 병란도가 나오면 이거 고려죠, 고려. 자, 우리가 찾는 거 고려의 경제 상황이네요. 송상이 전국 각지에서 송방을 두었다. 이거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상당히 후반부의 문제고요.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요게 고려시대 특징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고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하는 거 신라가 하는 거고 지증왕 때죠. 담배, 면화, 생강 등의 상품 작물을 널리 재배하는 거는 조선시대 중에서도 후반, 조선 후기. 일본과 교육을 위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 넘어와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 상황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번까지 문제 풀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문제 풀이 이어나가겠습니다.